이제 표현 대리로 갈 거예요. 표현 대리. 표현 대리는 어떤 거냐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할게요.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판서 노트는 일단 판서 노트 한번 봅시다. 판서 노트는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판서 노트 25페이지 표시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표현 대리는요 어떤 거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안에 내용이 갑이 X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1억짜리 부동산 갖고 있는데 X 부동산을 1억에 매각하겠대요. 매각을 한대요. 매각하는데 보통 대리권 수요를 누구한테 합니까? 을에게 하잖아요. 을에게 하는데 은한테 안 하고 병인한테 1억에 팔겠다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표시를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하니까 이 상대방이 와서 이제 둘이가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소노트의 첫 번째 성립 요건에 보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대리권 수여 표시를 받은 누구하고? 상대방하고 대리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러면 X분사 이렇게 팔을 했으니까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해야 되죠.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하면 되는데 넘어서면은 나중에 배우는 126조의 월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월권 대리가. 자, 그리고 이제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입니다. 이렇게 선의이고 무과실입니다. 자, 그럴 때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런 얘기예요. X 부동산 이렇게 팔아달라고 이제 표시를 니들 팔게라고 표시를 했는데 얘가 이제 됩니까? 해외 표시하고 얘가 대리권을 줘야 되는데 대리권 수여를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해외 갔다 왔더만은 둘이가 뭐 했더라고 계약을 해붙더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 만들어놨단 말이야 이게. 대리권 수여 표시를 누구한테 했는데 상대방이 했는데 내가 실제로는 대리권 수여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는데 둘이가 만나가 계약을 해버린 거야. 덜렁. 아시겠죠? 그리고 상대방 그래도 믿었는데 뭡니까? 과실까지 없어요. 에? 대리권 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까?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 상대방의 요건은 상대방이 보호받기 위한 요건은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 선의이고 무과실. 이 말은 지 잘못은 한 개도 없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다?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표현 대리는요.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지는 행위를 하고 이 전제 조건이 첫 번째 누가 잘못됩니까? 본인이 잘못을 하고 그걸 믿었는데 과실이 없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지음으로써 본인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를 표현 대리 제도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입니다. 아시죠? 그럼 여기 대표적인 예가 나중에 이게 보면 대리권 수요 표시에 보면은 사용을 묵인하거나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 이때도 대리권 수요 표시를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직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 판례를 우리가 이제 이 판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마트를 갔단 말이에요. 마트에 가서 뭐 예를 들면 뭐를 샀는데 뭘 샀다? 떡갈비 샀어요. 떡갈비를 사가지고 먹었는데 막 탈이 생겼다. 홈플러스 갔는데 뭐 탈이 생겼다. 그럼 누구 책임 물을 수 있어요? 홈플러스. 거기 있는 매장에 전부 다 임대해가지고 뭡니까 중소기업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떡갈비 매장도 돈 주고 들어와가지고 임차인이란 말이야 애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를 상대로? 홈플러스 상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용을 묵인하거나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자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을 진다고? 본인이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험계약을 할 때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계약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데 잘못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험금을 안 준다 그러면 누굴 상대로 합니까? 보험회사 본인 본사를 상대로 한단 말이에요. 맞죠? 이런 경우가 뭐라고? 이 판례입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입니다. 알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때 몇 년 전입니까? 한 9년 됐다. 9년 전에 9년 전. 거의 9년 전에 중국의 홈플러스에서 뭘 먹었냐면은 떡갈비 사가지고 집에서 구워 먹었는데 9년이 아니고 지금 11년 됐네요. 지금 우리 아들 태어날 때니까. 그러니까 11년 넘었어요. 12년 정도 돼서 12년 전에 홈플러스 그때도 있었거든요. 중국에. 중국 알아요? 홈플러스 알아요? 거기 알잖아요. 거기 가서 떡갈비 사가지고 집에서 이제 구워 먹는데 구워 먹고 나서 바로 이제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두드러기 막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어디 갔습니까? 병원 가자. 그 삼정병원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지금 저 무고동에 있잖아요. 그 병원 가가지고 뭐 먹으냐 이렇게 떡갈비 뭐다. 떡갈비로 추정되는 거에는 뭐 식중독으로 추정됩니다. 딱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홈플러스 갔죠. 홈플러스. 이거 먹고 이랬다고. 진짜입니까? 벗어보라. 화장실 가서 확 벗었으면 이러더라고. 온몸에 두들이 다 났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저뿐만 아니라 와이프도 갔는데 그래서 이제 뭡니까? 어떻게 하냐? 치료 빨리 하라고. 병원 가서 이제 뭐 약 먹고 이렇게 했죠. 약하고 이런 거 딱 주니까 돈 다 주대요. 그런데 이제 합의를 해야 되잖아. 합의하는데 20만 주겠대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민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럼 선생님인데 또 법도 전공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뭡니까? MBC겠죠. MBC. 좋다 하면 MBC 뉴스에 한번 띄워보겠다. 그랬더만은 5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UBC, MBC, KBS 전부 싹 다 얘기했죠. 싹 다 해가지고. 그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식중독 그때 식중독으로 추정된 그러니까 패드에 그 알러지가 아니고 그때 저는 뭐 아무것도 상관이 이때까지 봐도 저 보세요. 식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알러지 없어요. 알러지 절대 없습니다. 아시죠? 그런 처음에 저도 이제 뭐 완전히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 가서 이제 검사 받을 때 병 검사도 다 받았어요 그때. 피해 검사하고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딱 그것밖에 없는데 뭐 먹은 게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한 시간 뒤에 바로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잘못됐겠죠 이게. 그래가지고 그 딱 하니까는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래서 막 얘기했부터만은 뭡니까 MBC, KBS, UBC까지 막 하고 막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100만 원 주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합의해 주더라고요. 100만 원 좀 그랬고 살려달라 해가지고 90만 원에 그때 합의를 했어요. 합의하고 그 돈 가지고 제주도 가서 우리 첫째가 생겼습니다. 첫째가 그래서 제주도 그 이제 뭡니까 그때 우리 첫째 생겼으니까 지금 11살 하는데 그때 11년 전이네요 거의. 그때 이제 뭡니까 그 돈 갖고 어디 갔다고요? 제주도 기념으로 갔다 왔어요. 그때 이제 첫째가 생겼습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때 나온 게 뭐예요?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 아시겠죠? 그런 일이 한번 당하면은요 이런 거 당합니다. 사용을 묵인하거나 직감 상했다 누가 책임진다고? 본사가 책임집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 뭐 안에 이런 내용보다는 뭡니까 그 사례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험계약을 했는데 설계사가 잘못 설명해가지고 문제 생겼다. 누구를 상대로? 본사. 그리고 가맹점이야. BBQ 뭐 잘못 탈 생겼다 그러면 본사 상대로 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요즘은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육식계 치킨 들어봤어요? 우리 아들도 딸도 좋아하는데 육식계 치킨 먹었다 탈 생겼다 누구 상대로? 본사 상대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에서 나온 내용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요 판례를 나중에 기본서에 중요하다고 표시를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때 아시겠죠? 네,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월권 대리입니다. 월권 대리. 이건 뭐냐면은 X 부동산을 1억에 팔아달라라고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이놈이 누구인데 병인데 8천만에 팔아지겠다. 이건 범위를 넘어서서 행위한 거죠. 이때 뭐란다? 월권 대리라 하는데 요거 성립 요건이 첫 번째 외울 필요 없이 첫 번째 기본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팔아달라 했잖아.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범위를 뭐 해야 됩니까? 넘어서서 행위잖아. 범위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래서 뭡니까? 이거를 월권이라 하죠. 고난을 넘었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볼게. 실장이 보고 뭡니까? 수강료 이렇게 받으세요 했는데 뭡니까? 실장이 확 사게 받아봤다 이러면 됩니까? 월권행위야. 아시겠죠? 실장이 보고 이거 하지 말했는데 실장이 뭐 해봤다. 무슨 행위다? 월권행위다. 알겠어요?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월권행위 이거예요. 범위를 넘어서 행위를 했다. 월권입니다. 범위를 넘어서야 되고 세 번째 우리 아까 뭐랬어요? 상대방의 요건 선이 무엇이에요? 자, 믿을만한 정당한 뭡니까?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판례는 상대방은 뭐 된다고요? 선의이고 무과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의이고 무과시해야 된다. 자, 그래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무슨 대리가 된다? 월권 대리 됩니다. 기본 대리권 있어야 되고 팔아달라 했으니까 범위 넘어섰죠. 그럼 상대방은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상대방의 요건은 선의이고 무과시일 때 누가 책임을 지음으로써 본인이 책임을 지음으로써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다?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 월권 대리 여기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데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했단 말이야. 소멸해. 대리권 소멸 후에 무슨 대리를 합니까? 이게 표현 대리를 합니다. 자, 대리권을 줬는데 상태가 안 좋아 대리권 수권 행위를 철회했는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인데 요거는 빼고 일단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와 월권 대리, 대리권 소멸한 후에 표현 대리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건 어떤 거냐? 팔아달라고 했는데 대리권 얘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수권 행위를 철회했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해 봅시다. 수권 행위를 철회하면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대리권 소멸 사유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임장 제시해가지고 행위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한번 보세요. 본인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지. 왜 잘못했어요? 위임장 없애야 되잖아. 근데 위임장 안 없애고 이제 이 사람이 제시해가지고 행위를 했단 말이야.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지는 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선의무과실 때는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진단 말이야.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해가지고 그 행위를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진다고? 본인이 지겠다. 요것도 뭡니까?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도 자 어떻게입니까? 요건이 세 가지가 있죠. 판소태. 자, 대리권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해야 되고 범위 내에 행위해야 되고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표현 대리는 전체가 상대방이 뭐 해야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이다 이 말이야. 그럼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음으로써 선의무과시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가 무슨 제도다? 표현 대리 제도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여기 표현 대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안에 판례 내용들이 상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1월 달부터 배워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는 저기만 알면 돼요. 표현 대리는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 본인에게 어느 정도는 잘못된 행위를 했고 본인이 어느 정도 잘못된 행위를 했고 상대방을 믿었는데 과실이 없었을 때 본인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를 표현 대리 제도라고 합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여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책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91페이지 서설 돼 있습니까? 표현 대리란 대리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 현상에 본인이 일정한 원인이 있는 경우 누구의 잘못이 있다고? 본인에게 일정한 원인이 있어요. 그럼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근데 하기 빠진 게 뭐예요?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 선의이고 무과실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 배울 겁니다. 밑에 얘는 설명했고요. 다음 페이지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설명했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딱 묶어놓으시고 효과입니다. 밑에 3번 효과. 첫 번째가 뭡니까?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 두 번째가 월권 대리. 권한 넘 표현 대리. 세 번째가 뭡니까?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럼 표현 대리 효과입니다. 누가 책임진다고요? 자, 그거 줄 것이면 돼요. 본인이 형합해 놓으시고 본인이 표현 대리의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용은 1월 달에 설명할 거예요. 표현 대리 주장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만 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형합해. 본인이 주장할 수 없어요. 표현 대리 주장은 누구만 한다고요?
상대방이 아닙니다. 상대방 표현되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상대방이 표현대로 주장해야 되고 본인이 표현대로 주장할 수는 없어요. 본인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겠지. 맞죠? 그래서 표현대로 주장은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까? 상대방만 할 수 있다. 그게 별표에 넣으시고 행언표 딱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법률행위와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입니다. 무효취소. 자, 일단 요거 앞에 조금만 하고 갈 겁니다. 자, 우리 판서 노트를 볼 겁니다. 판서 노트. 판서 노트의 4페이지 펴보세요. 4페이지. 자, 판서 노트 4페이지. (4페이지) 폈어요? 네, 다시 우리 또 복습도 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마했다 이거 당연히 나중에 되면요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왜? 할 때마다 이게 나오거든요. 당사자, 목적, 그 다음에 의사표시 있어야 된다. 자, 일단 두 번째 효력 요건입니다. 효력 요건.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정, 그 다음에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마했죠 지금.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의사표시 불일치하고 딱 내었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하자가 있다 이거 했잖아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했다 뭐가 있습니까?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차고,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하자가 있다. 사기, 강박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싹 다 갖추면 효력 요건이 뭐예요? 유효입니다. 흥결이 생기면 무효 또는 취소. 그래서 이번 장에 배울 내용이 무효 또는 취소를 배우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4페이지부터가 뭐예요? 우리 4페이지 내용들이 전부 다 이게 시작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 3장에서 요거 배웠잖아요. 요거 맞죠? 요거 배우고 그다음에 요번 장에 배울 때 요거.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대립해갖고 맞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효 또는 취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을 했냐면 살아있잖아요. 죽었어요. 권리 능력이 없다.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 행위 능력이 없으면 제한 능력자다. 취소.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실상이 없으면 무효. 의사 표시가 일치했는데 불일치했을 때 비진의 의사 표시, 통정의 표시는 무효.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또 복습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내용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효력 요건을 다 갖추면 유효, 흥결이 생기면 무효 또는 취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책의 줄거로 갑시다. 92페이지 첫 번째 줄에 그 내용 나오네. 법률 행위가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충족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유효로 한다. 됐어요? 일단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 요건 갖춰야 효력이 뭐라고요? 유효다 이 말입니다. 성립은 했지만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뭘 한다고? 무효나 취소 문제 된다. 아, 이 말 이해됐습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그 지문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일단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 요건을 갖추면 유효, 갖추지 못하면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 내용이? 자, 됐고 그 다음에 옆에 갑니다. 옆에 페이지 가서 자, 옆에 페이지 가면은 법률행위는 성립한 후에 끝에 줄 겁니다.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권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뭘부터 배운다고요? 무효부터 배운다 이 말입니다. 밑에 무효 나옵니까? 자, 그래서 무효부터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효 배우고 난 다음에 뭐 배우세요? 그렇지. 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효 배우고 취소를 배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무효의 종류 절대적 무효가 있고 무슨 무효가 있습니까? 상대적 무효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기 전에 위에 거 의 안 보고 왔네. 자, 의 아까 봤던 겁니다. 양갈로 1번. 법률행위 무효란 법률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하였지만 자, 줄것이고 무슨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효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무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무효의 종류를 바로 갈게요. 절대적 무효. 우리 이걸 했습니다. 절대적 무효는 뭐라 했습니까? 절대적이 뭐야? 모든 사람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면 절대적 무효. 선의 제3자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면 상대적 무효. 그게 어딨냐?
27페이지 펴보세요. 20 몇 페이지입니까? 아까 26페이지네. 26페이지도 있고요. 자, 26페이지도 있고, 자, 26페이지 있고, 17페이지 한번 펴봅시다. 잠깐만요. 17페이지인가? 맞네. 17페이지 정확히 되어 있네요. 17페이지. 17페이지. 폈습니까? 107조, 110조 나와 있죠. 107조가 뭐였습니까? 비진이어사 표시, 108조가 통정의 표시, 109조가 차고, 110조가 사기 강박. 이거는 끝에 뭐였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니까 상대적 무효죠. 추인할 수 있죠? 근데 밑에 가서 103조, 104조. 103조가 뭡니까? 사회질서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고, 104조가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 이거는 무슨 무효를 했어요? 절대적 무효. 그럼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면 절대적 무효를 한다.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면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라고 부르고, 선의의 제3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면 절대적 무효다. 포인트는 추인되는 건 어디입니까? 그렇죠. 상대적 무효 추인되고 절대적 무효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시험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책에 갑니다. 93페이지. 무효의 종류. 자, 옆에다가 적어놓습니다. 절대적 무효. 양가로 1번 해놨죠. 절대적 무효 옆에다가 원칙 해놓습니다. 원칙.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예외가 뭡니까? 상대적 무효입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래서 107조, 108조, 109조, 110조는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 예외입니다. 예외. 자,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갈게요. 나머지 내용 이제 보시면 되고, 일단 뭐 줄은 좀 꽂고 갑시다. 그러면 양가로 1번에 절대적 무효 위에 다시 올라가서 첫 번째 줄. 절대적 무효란 법률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언제나 무효인 경우를 말한다. 줄 끄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했고, 상대적 무효는 누구인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선의의, 자 중간에 보시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됐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개념 잡았습니까? 자, 우리 옆에다 또 해야 돼요. 추인되는 거 안 되는 거 표시합시다. 절대적 무효는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추인 X 해놓고, 상대적 무효는 추인 가능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시험 문제입니다. 지금 저 시험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그다음 밑에 가서 이제 확정적 무효가 있고, 무슨 무효가 있습니까?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가 대부분이고요. 유동적 무효는 예외입니다.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뭐예요? 아까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거. 아까 뭐였습니까? 협의의 무권 대리. 그게 뭐예요?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서 이제 2번에 가면은 부동산. 자, 우리가 부동산. 자,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 거래 뭡니까? 허가 구역 들어봤습니까? 토지 거래 허가제 합시다.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 허가 받아야 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지 않으면 그 매매 계약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다. 이거 배운 적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뭡니까? 뭐라고? 허가 받을 때까지 뭡니까? 허가 받으면 이거 보세요. 허가 받으면 뭐가 되는데? 유효가 되는데, 불허가 받으면 무효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무효다? 이것도 유동적 무효입니다. 거기 나와 있죠. 줄 것이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등의 이전 설정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자, 행간 빼놓으시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으면 뭡니까?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의 맨 끝에 가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찾았습니까? 네. 허가를 받느냐 불허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일부 무효의 법리가 나오는데, 일부 무효가 뭐냐? 일부 무효는 뭡니까? 일부분이 뭐가 됐을 때 무효가 됐을 때 일부 무효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137조 일부가 무효가 되면은 원칙이 뭡니까? 전부가 무효가 돼요. 근데 이제 이 나머지 부분을 유효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가서 137조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자 주권식이고 현관편 일부분 무효일 때는, 자 현관편 딱 주권을 씁니다.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면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돼 있죠. 자, 그래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까지 주권을 쉬고, 이게 가상적 의사입니다. 가상적 의사가 있을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4번하고 5번 나와 있죠. 자, 요 4번하고 5번은 설명할 게 좀 있어가지고 4번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무효 취소 끝나고 조건기각 끝나고 이제 물권부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근데 이제 내용 좀 정리하고 갈 거예요. 그냥 가지마. 벌써부터 보나? 자, 103페이지. 103페이지 12번하고 13번만 풀고 갈 겁니다. 12번하고 13번 우리 배운 내용에서 두 문제는 풀어봐야죠. 그래도 자 12번 풀어보세요. 추자는 뭐랬어요? 밀추자에다가 인정한 인자 맞죠? 무슨 효가 있다? 소급효가 있답니다. 소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된다 해야 되고 13번 문제 보세요. 맞는 것 같죠? 맞습니다. 무권대리 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자 여기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줄 꺼놓고 본인 뭐에 따라서 추인 여부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한 여부가 결정된다 맞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라고 했죠. 그래서 13번 맞는 내용. 그럼 12번 13번까지 했죠? 14번부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문제 풀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가서 복습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요. 집에 가서 복습은 뭡니까? 판서 노트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